네, 안녕하세요. 조금 있으면 이제 트럼프 정부가 출발하죠. 현지 날짜로 1월 20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정부가 지금 한국에서 펼쳐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인풋을 넣을 것이다 라는 기대가 굉장히 큰데 좀 냉정하게 말할게요. 윤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지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단지 진실을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 진실은 뭐냐? 지금까지 진행해온 한국의 정치 위기는 결국은 한미 동맹이냐 아니면은 종중 굴종이냐의 선택이다. 또 한국이 서방 자유국가로 남을 것이냐 아니면 중국 위성국가로 전락할 것이냐 여기에 관한 선택이다. 한국인들이 그 선택을 하면 우리 미국은 그에 맞춰서 대응할 뿐이다. 그런 쿨한 메시지를 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 대한 진실을 적시해 주면 돼요. 자, 그걸로서 충분합니다. 오늘 그 같은 이야기를 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세뇌 탈출 3473탄에서 이번 사태의 최종 배후가 중국이다. 종북이라 쓰고 종중이라 읽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죠. 든든한 것은 지금 자유공화 진영에서 또한 국민 일반에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가 아니라 모든 악은 중국으로 통한다라는 진실이 널리 퍼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젠 교수들까지 나서서 자교모, 자유와 정의를 실천하는 교수 모임이 나서서 매주 목요일 11시 중국 대사관 부근 명동 우체국 앞에서 중국 공산당 성토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회를 위해서 제가 저희 쪽에서 만들어 본 웹포스터입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고 모든 악은 중국으로 통한다. 국회 독재 정치 위기의 진짜 배우는 중국. 교수들과 함께 시진핑을 맹폭한다. 매주 목요일 11시 명동 중앙우체국 앞. 저는 당분간 여기를 나갑니다. 내일 모레 목요일 날 11시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한 1시간 정도 시내에 나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옷 단디 입으시고 감기 안 걸리시게. 네. 이 싸움의 본질은 한미동맹이냐 종중 굴종이냐 선택입니다. 또한 서방 자유국가로 남을 것이냐 아니면 중국 위성국가로 전락할 것이냐 선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미국이 이 같은 싸움의 본질을 적나라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정치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의원들 이야기한 거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 같은 이야기를 모시기에 앞서서 먼저 세뇌 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좀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 하원에 한국계 공화당 의원이 있습니다. 여성분이죠. 영킴이라는 분입니다. 유명 정치 매체 The Hill에 기고한 글이 있습니다. US South Korean Alliance Vital for Indo-Pacific Security. 인도태평양 안보에 있어 한미동맹은 필수라는 제목의 기고문입니다. 여기서 종중 세력이 탄핵을 주도하고 있다. 정확히 표현하면 한미동맹을 파괴하고자 하는 세력이 탄핵을 주도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말을 했습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의회의 영김 하원 의원이 한국의 정치적 혼란 상황과 관련해 한국 야당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김 의원이 미한 동맹을 약화시키고 종전선언을 추진해온 세력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주도했다며 현 상황에 대한 미국의 올바른 대처가 요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중국의 정부 조작 캠페인에 대응해 동맹인 한국을 지원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상당히 센 발언을 했어요. 이걸 왜 주목을 해야 되냐면, 그러니까 이제 제약 전문가들 중에서는 이런 비슷한 말을 하시는 분이 있죠. 아주 대표적으로는 아주 살벌한 말을 하는 사람이 고든찬 같은 분이죠. 그런데 이제 제야 전문가라 그래도 주한미군에서 오래 근무한 작전통, 정보통, 데이비드 맥스웰 정도만 해도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자유공화 진영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지를 표현 안 해요. 적극 지지를 표현 안 합니다. 오히려 이제 원로들이 혹은 브레인들이 가끔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현역 의원이란 말이에요. 현역 의원이 굉장히 센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좀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쟤들의 세상이 되면 한미동맹이 깨진다. 지금 탄핵이나 정치 위기는 한미동맹 파괴 세력, 종전선언 추진 세력이 주도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한국의 현재 정치 상황이 자칫 미한동맹의 분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에 대한 탄핵을 주도한 세력은 미한동맹을 흔들려는 집단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연합훈련, 인적 교류, 정보 및 기술 협력을 확대해야 할 때이지 물러설 때가 아니라면서 안타깝게도 윤 대통령에 대한 최초 탄핵 소추안은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동북아 내에서 한국을 고립시키고 있으며 지나치게 친일적이라고 비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영김 의원은 이어 미한동맹은 미국에서 초당적인 지지를 받고 있지만 한국에서 대통령 탄핵을 주도한 이들을 포함한 일부 세력은 미한동맹과 미한일 삼각 파트너십을 약화시키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이들과 같은 세력은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추진하고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예, 이 종전선언 얘기를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이거를 이제 반복해서 제가 말씀드린 유튜버는 아마 제가 거의 유일하고 또 지난 한 3년, 4년 동안 제가 줄기차게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지난 71년 동안 휴전 체제죠. 그러니까 휴전은 전쟁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북한을 교전단체로 규정하고 있죠.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규정이 이중적이죠. 국가보안법이나 헌법에서는 교전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실제적인 이제 그 외교나 이런 데서는 이제 실효적 국가 체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중적으로 북한을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북한 급변 사태가 벌어지는 경우 이 북한을 접수해서 자유해방시키려면 지금 휴전 상태여야 돼요. 이게 만약에 종전이어서 완전히 딴 나라가 되면 북한에 어떻게 개입할 근거가 없죠. 예, 그래서 종전 상태가 되면 다음 5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 우선 첫째, 북한은 핵보유 정상국가가 되죠. 내부의 참혹한 학살과 인권 유린에 대해 아무 소리도 못하게 돼요. 다른 나라니까. 네. 그 다음에 둘째, 유엔군 사령부가 없어집니다. 유엔군 사령부는 전쟁을 전제로 해서 존재합니다. 근데 전쟁이 끝났잖아요, 이제. 종전이 됐잖아. 그러면은 유엔군 사령부가 없어지죠. 이 얘기는 뭐냐면 한반도 위기 상황에서 서방 자유진영이 한반도에 개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지금 유엔군 사령부라는 이름 아래 한반도 위기 상황에서 우리 참전할게 라고 약속한 나라들이 10몇 개 되잖아요. 서방 국가들이. 그리고 이제 유엔군 사령부라는 그게 있으니까 주1 미군 기지를 우리의 후방 기지로 쓰고 있죠. 그래서 그걸 UNC Rear, 그러니까 후방 유엔군 사령부라고 부르죠. 주1 미군 기지 중에 7개쯤을 씁니다. 그리고 주한 미군의 지위가 약화되죠. 지금 주한 미군 사령관은 일단 쓰고 있는 모자가 주한 미군 사령관, 그 다음에 한미 연합사령관, 유엔군 사령관 쓰고 있는 모자가 3개인가 돼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크게 그 명분을 제공하는 유엔군 사령관이라는 모자가 없어지니까 그 다음에 주한미군 자체도 굉장히 약화되는 거예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 북한의 급변 사태가 벌어져도 한국이나 서방 국가가 개입을 못하게 되죠. 심지어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학살당해도 아무 손을 쓸 수가 없게 돼요. 나라가 다른데. 예. 그 다음에 넷째, 결국 북한은 중국 직영 식민지로 전락합니다. 평양체제는 역설적으로 한편에 중국과 러시아, 다른 한편에 대한민국과 미국이라는 이 긴장관계가 있고 그 긴장관계에 팽팽히 당겨진 그 긴장을 활용해서 연명하고 있는 기생충이에요. 그런데 종전체제가 되면 이 긴장관계가 사실상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평양체제는 무너지게 돼요. 그럼 무너지면 좋은 거 아니냐? 아닙니다. 중국 직영 식민지가 돼요. 예. 다섯째, 국내 종중 세력의 위세가 더욱 강화돼서 한국은 종중의 반식민지로 전락하죠. 그러니까 북한은 중국의 직영 식민지, 한국은 중국의 반식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들이 중국과 북한을 위세를 업고 얼마나 더욱더 설치게 될까요? 예, 뭐 안 봐도 비디오죠. 이 평양 지배 집단은 종전선언이나 종전체제를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문재인을 두고서 삶은 소대가리라고 욕을 한 게 이런 것도 쌓여져 있을 거예요. 얘들 안다고요. 중국에 잡혀서 죽기 때문이죠. 근데 내놓고 반대는 못하지. 오나가 중국이니까.
이제 평양과 달리 문재인이나 종중민주당은 종전선언에 대해서 환장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종북이라 쓰고 종중이라 읽어야 합니다. 쟤들 상층부는요, 바보 아니에요. 굉장히 영악해요. 굉장히 영악합니다. 20대 때 정치 투기의 수단으로서 북한과 손을 잡을 거 생각한 애들이고, 북한과 손을 잡기 위해서 주사파에 귀의한 애들이에요. 기본적인 그 베이스는 정치 투기예요. 종교적 신념이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이석기를 인정하는 거예요. 이석기는 일편단심 북한 충성파였지. 그래서 왕년의 주사파는 지금은 종중입니다. 어제의 주사파, 오늘의 종중.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그러니까 얘들이 종전선언에 이게 그 환장하는 거 보면, 아, 얘들 종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얘들이 진짜로 예, 북한의 순수 충성을 바치는 애들 같으면 종전선언 그렇게 열심히 안 나서서 떠듭니다. 예. 뿐만 아니죠. 중국은 미 의회에서도 종전 체제를 추진하는 그런 세력을 만들어내려 집요하게 공작해 왔습니다. 이번에 계엄 터지니까 제일 그 광분해 가지고 비판한 게 브래드 셔먼이거든요. 예, 브래드 셔먼 하원 의원, 그다음에 한국계 뭐 상원 의원 됐다가 좋아하는 앤디 킴, 이 자들 아주 종전 체제를 주장하는 악질들입니다. 아주 악질이에요. 앤디 킴 씨, 당신 정말 악질이라고 난 생각해. 예. 이들은 종전체제를 준비하는 법안, 소위 한반도 평화법,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ct, 예, PKPA를 2021년에 한번 발의를 했고요. 하원은 2년마다 임기가 있으니까 발의했다가 흐지부지 되니까 그 다음 회기인 2023년에도 발의한 사람들입니다. 예, 그 다음번 기수에서도. 예, 다시 이제 이 종전, 그러니까 영킴이 종전선언을 추진해온 애들이다. 종전체제를 찬성하는 애들이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애들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영킴 의원의 이야기를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예. 하원 외교위원회 인도태평양 담당 소위원장인 영김 의원은 이어 언론의 편향성도 문제점으로 꼽았습니다. 미국 등의 언론 보도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시위에 집중돼 있지만 탄핵에 반대하며 항의하는 한국인들이 서울 중심부인 광화문에서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서방 언론들은 이런 모습을 대부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영김 의원은 그러면서 이 같은 현상은 중국 등의 정보 조작 캠페인에 따른 결과일 가능성을 주목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또 북한 정권과 같은 우리의 적들은 동맹의 약점을 악용하고 불안정한 상황을 이용할 방법을 찾고 있으며 한국의 정치적 혼란과 반미선전의 증가는 적들에게 청신호를 준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이어 중국 공산당의 악의적인 영향력은 날이 갈수록 대담하고 뻔뻔해지고 있다면서 우리는 이에 대응하고 동맹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언론의 편향보도 이거 중국 공산당 작품이다. 네, 조선일보의 편향보도, 중앙일보, 동아일보의 편향보도 네, 중국 공산당 작품이다. 뭐 그렇게 이제 영김 의원이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잠시 이제 영김 의원이 어떤 인물인가, 또 원래 이 같은 강골 전투성을 보였던 사람인가,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죠.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영김 의원 발언한 거 있었나요? 없었어요. 이 양반이 캘리포니아에서 이제 하기 때문에 이 캘리포니아 한인 사회에 왼쪽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강골 전투성이 높은, 강골의 전투성 높은 발언을 거의 한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박 대통령 그 탄핵 국면에서 저 같은 사람들은 영김 저 사람도 좀 오락가락해, 왔다리 갔다리 해, 그렇게 보던 사람이에요. 실제로는. 근데 지금 미국의 의원 중에 제일 먼저 테이프 커팅을 하고 딱 들어서면서 이 싸움의 본질이 결국에 가서는 한미동맹이냐 아니면 종중 굴종이냐, 서방 자유국가로 한국이 계속 갈 것이냐 아니면 중국 위성국가로 전락할 것이냐, 거기에 관한 싸움이다라는 화두를 터버렸단 말이에요. 의원 중엔 최초예요. 또 정부 관료는 아예 이런 말 한 적이 없고요. 최초로 진실을 적시한 거예요. 근데 이제까지는 전혀,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강골 전투성 발언을 하지 않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영김이 갑자기 무슨 한 소식 했냐, 뭐 각성을 한 거냐. 예,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했다고 말할 수 있겠죠. 영킴이 이 강골 전투성을 보이는 이유는 미국 전체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미국은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중국에 대한 강경 노선을 표방하지 않으면 사람 취급을 못 받아요. 그런 분위기예요.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더욱더 살벌한 반중 신냉전이 벌어질 겁니다. 미국의 이 같은 분위기는 최근 고든 창의 열렬한 트윗에서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물론 고든 창은 트럼프 진영 동심원 일본에 속하는 인물 아니에요. 우리는 이 양반 같으면 당연히 트럼프 진영에서 굉장히 큰 영향력 발휘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이 양반이 일단 나이도 많고 시대를 좀 잘못 만났죠. 그러니까 중국이 한참 잘 나갈 때부터 2000년대 초부터 중국 망한다 저거 문제 있다 했으니까 벌써 중국 망한다는 소리를 20년 넘게 한 사람이에요. 그 이제 그 명문대 나오셨지만은 그러니까 빛을 못 봤지. 그 지금도 그런 그 애달픈 그런 경종을 울리고 다니는 그런 그 뭐라 그럴까 예언자 같은 광야의 예언자 같은 사람이지 정치적으로 빛을 보고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광야의 예언자로서 트럼프 진영 및 미국인 일반에 상당한 영향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고든 창의 요즘 이제 이 트위터를 보면 야, 정말 눈물 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1월 5일 날 트윗입니다. 윤석열의 계엄은 이미 이슈가 아니다. 이슈는 바로 이것이다. 한국인들이 독립국가로서 주권을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좌빨들이 원하듯 남북한이 나란히 중국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인가? 살벌하죠? 예, 고든 창은 1월 5일 날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트윗을 올려요. 연달아 4개가 올라가는데 이렇게 됩니다. 맨 아래쪽, 그러니까 맨 처음에 올린 것부터 제가 구성을 해봤습니다. 한국은 하나의 독립적 자유공화국으로 유지될 수 있을까? 오 하나님, 한국의 자유시민을 보호해 주십시오. 한국인들은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싸우고 또 싸우는 한 공화국은 유지될 것입니다. 오늘 일요일인데 한국인들은 모든 힘을 다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기도 같죠? 또 1월 6일에는 타라오 박사의 트위터에 대해서 스레드를 걸었어요. 타라오 박사는 제가 이제 가끔 이메일 주고받는 사이인데 타라오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계엄 이후 또한 불법 체포 시도 이후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계속 오르고 있다. 이제 40%를 넘었다. 2030에서 지지율이 가장 높게 나온다. 이거는 조금 오류죠. 2030이 40% 가까이 나오지만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뭐 30, 그러니까 4050보다 높게 나오지. 근데 6070보다 낮게 나오죠. 그래서 이건 조금 감가상각하고 들으셔야 되고요. 아무튼 타라오의 이 같은 트위터에 대해서 고든 창이 스레드를 어떻게 걸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젊은 층에서 지지율이 오를까? 좌빨들의 남북 코리아가 아니라 남한, 사우스 코리아를 원하기 때문이다. 남한, 사우스 코리아를 믿는 사람들은 민주당이 현재 남한, 사우스 코리아의 국가 체제를 끝장내려 시도할 것이라는 점을 안다. 예, 1월 6일 또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한국을 위해서. 주는 나의 목자시니 The Lord is my shepherd. 서울의 거리에선 이제 타협이란 있을 수 없다. On the streets of Seoul, there is no room for compromise. 서울의 거리에선 대통령과 삶의 방식, way of life를 위한 자유의 투사들이 넘쳐난다. There are freedom fighters in the streets of Seoul defending their president and their way of life. 예, 좀 대단하죠? 예, 주는 나의 목자시니. 이것도 기도예요. 세 개가 연달아 올라간 겁니다. 제가 따로따로 이렇게 따붙인 게 아닙니다. 네. 또 타라오 박사에 대해서 1월 6일 날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월 6일 날 이제 타라오 박사의 트위터는 이거거든요. 이재명의 민주당은 이재명을 수사한 검사 3명을 탄핵했다. 이재명은 북한에 800만 달러를 보냈다. 이는 한국 법률과 유엔 제재를 어긴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고든 창은 이렇게 스레드를 겁니다. 이재명은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이다. 그는 사법 처리를 피하기 위해 한국의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 예. 또 이 알프레드 킴, 한국의 김정현이란 분이 한국계겠죠. 아마 미국에 있든지 한국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새벽 4시 폭력 성향의 민노총 주력 부대가 한남동으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젊은 청년들이 아무 주저 없이 현장으로 달려와서 굳굳이 버텼다. 민노총의 규모가 10배가 넘었었다. 절로 존경의 마음이 든다. 이것을 스레드로 걸어가지고 고든 창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한국에선 렉싱턴 콩코드 전투,
미국 독립혁명 최초의 전투입니다. 렉싱턴 컨커드 전투가 벌어지는 중이다. 서울의 자유시민들은 빨갱이들에 대항해서 굳건히 버티고 있다. 네. 이쯤 되면 이제 한국이 지금 한미동맹이냐 중국 굴종이냐 종중굴종이냐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는 진실이 미국의 바닥에 이제 알려지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죠. 또 이쯤 되면은 한국이 지금 서방 자유국가인가 중국 위성국가인가 선택의 기로에 놓여져 있다는 진실이 미국의 바닥에 알려지고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는 이 각이 이게 뭐에 관한 싸움이다. 이게 다 알려진 거예요. 예. 그래서 트럼프한테 말합니다. 또 미국 지도자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들은 윤 대통령을 역성될 필요가 없다. 당신들은 진실을 이야기해 주면 된다. 이 싸움이 뭐에 관한 싸움이라는 진실을 얘기해 주면 된다. 그 진실 정리하자면 이렇다. 한국은 지금 한미동맹이냐 중국 굴종이냐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 서방 자유국가인가 중국 위성국가인가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계엄에 이르게 된 배경입니다. 계엄 이후 더욱더 극명하게 드러난 진실입니다. 미국은 한국인의 선택에 따라 입장을 정할 것입니다. 우리 미국은 한국인의 선택에 따라 입장을 정할 것입니다. 한미동맹, 주한미군, 한미 FTA, 첨단산업협력 등 한미관계의 모든 측면이 지금 한국인 여러분들의 선택에 의해 결정될 것입니다. 니들 죽든지 살든지 알아서 해. 라는 메시지를 내놓고 해라 이거예요. 트럼프면. 지금 뭐 블링켄처럼 저기 윤석열 날아가고 한덕수 들어오니까 한덕수랑 협력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한덕수 날아가고 최상목 들어오니까 최상목과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최상목 날아가고 백모 들어가면 백모랑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하자는 얘기냐고. 시원하게 그냥 현실을 얘기해라 이거 진실을. 민주당, 종중, 중국 공산당 당교와 업무 파트너십을 맺고 있고 한미동맹을 부시려고 하고 있고 한미일 삼국체제 부시려고 하고 있는 애들이 정권을 잡고 그애들이 날뛰는 세상이 되면 오케이? 우리가 뭐 별 수 있냐 우리 미국이 전지전능한 것도 아니고 한미관계 다시 설정해야지. 그러면 한미동맹, 주한미군, 한미 FTA, 첨단산업협력 뭐 이거 다 다시 설정해야지. 그거 알아서들 선택하셔. 거기에 맞춰서 할게요. 미국이 그걸 발신해야 돼요 지금 메시지를. 윤석열은 우리 편 뭐 이런 거 발신할 필요가 없어. 죽든지 살든지 한국인들이 알아서 할 일이죠. 예, 그게 냉정한 현실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